옥스퍼드 강의실 내부에서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이 언성 높은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대체 왜 그렇게 한국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강의실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비속어를 날리고 이에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맙니다.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디지털 산업학과를 전공 중인 셀린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옥스퍼드 대학교 조기 입학 과정을 준비해 지금은 저희 전공학과 교수님을 따라 조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IT 대기업 컨퍼런스 참여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셨고 그 빈자리에는 한 중국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혹시 한국에 대해 아는 부분이 있냐며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질문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약 3일 뒤 중국인 교수님과 함께 참여하게 된 첫 강의에서 저는 왜 중국인 교수님이 한국과 관련된 질문을 꼬집어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었죠. 중국인 교수님은 첫 출장 교수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원래 교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강의 커리큘럼을 벗어나 뜬금없이 동아시아의 디지털 인프라를 중심 주제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설명하겠다는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의실의 학생들은 다소 당황하기는 했지만 중국 교수님의 첫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중국 교수님은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은 중국에 비해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후진국이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사실 한국의 디지털 산업과 경제적 모습은 실체 없는 겉모습이 전부이며 한국이 자랑하는 인터넷 보급률 또한 중국의 통계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더군요. 역시나 강의실의 학생들은 중국 교수의 발언이 이어지던 와중 공개 마이크를 잡고 반박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중국 교수님은 이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교수 같지도 않은 기괴한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허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들이 중국의 기술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실체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죠. 이곳의 학생분들도 아마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나 와이파이 가동력 또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가 디지털 선진국 수준이라는 황당한 말들을 꽤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통계를 부풀린 사기 자료에 불과하죠. 그리고 아마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그것을 의도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경제와 디지털 발전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지금 아주 수준 낮게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기술력들도 오로지 중국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려면 휴대폰과 컴퓨터의 보급률이 90%를 능가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컴퓨터를 구매할 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죠. 어디 그것뿐일까요? 중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가게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무인 디지털 기술들은 디지털 기술이 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경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다른 차원의 경제 기술력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은 휴대폰을 통해 QR코드 금융 거래를 할 때 아직도 주머니에서 지폐와 동전을 꺼내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황당스러운 구시대적 금융거래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없어서 동전을 극도로 고집하는 일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놀랍게도 한국의 길거리 바닥에는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동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저희 주장을 듣자마자 한국은 휴대폰과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대체 그건 무슨 소리저라고 의문을 품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은 증거이기도 하죠.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오로지 TV에서만 보여주는 장면에서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러한 꿈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디지털 여권이 아닌 문서 여권으로 입국을 확인하는 한국의 처참한 디지털 후진국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수준마저도 저희 중국이 쏙국인 한국에게 디지털 기술을 직접 전수해줘서 가능했던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기 한국을 방문했던 학생들이 있을까요? 직접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가게가 전혀 없어서 밤 8시만 넘어가면 비생산적인 인구가 가게를 지키며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 최저 시급마저 1,000원대인 한국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 자체가 되지 않고 경제 발전이 되지 않는 후진국의 나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디지털 선진국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저희 중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중국에 도착하면 확인할 수 있는 중국 공항에서부터 도심 길거리까지 대부분의 노점상 가게들에서 중국인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예 사람이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상황 자체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의 고임금 고학력자 인구들은 전부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며 디지털 선진국의 수준에 맞는 자유로움을 보장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처음 방문하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길거리에는 로봇과 무인버스, 무인택시들만 존재하고 있고 부유한 중국인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중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용직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가난한 한국인들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한국은 디지털 시대로 향해 가는 이 현대화 시대의 발걸음 속에서 완전히 도태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강제로 중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제가 오늘 한국의 디지털 후진국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은 20대 평균 월급이 400만 원이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20대 평균 월급 10만 원과는 거의 40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100만 원 이상을 받는 한국인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국가의 평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강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처럼 중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한국인들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살면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해보지 않은 것인지 뭔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며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중국에 오자마자 길거리에 은행이 없다며 난리를 치는 황당스러운 행동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나라의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람들이며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모든 국가가 한국에 속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직접 중국을 대표하는 IT 산업 기반 교수로서 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은 길거리에서 아직도 깡통을 꺼내놓고 동전으로 결제를 하는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구시대적 도시 인프라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은 IT 대기업이니 그곳에서 취업을 해야겠다. 선진국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황당스러운 꿈을 빨리 접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디지털 기업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저의 출생지인 부유국가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저 또한 이런 한국의 진실을 말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저희 중국의 속국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 바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동전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디지털 선진국이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보세요. 물론 한국이 디지털 후진국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적 주장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수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수십 명의 옥스퍼드 학생들 앞에서 한국이 디지털 후진국이면서 무인 편의점도 없는 시골 국가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나갔고 흡사 이 모습은 중국 정부의 어떤 세뇌에 완전히 당해버린 기괴한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교수님의 1차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 이곳저곳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황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반박 질문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은 미국 기술청이 발표한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모바일 결제와 스마트홈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독점하고 있는 디지털 국가의 선두주자인데 대체 그럼 이건 무슨 자료냐며 팩트를 날렸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 몇몇 학생들은 무인 편의점의 최초 시행국가가 한국인데 그 사실을 모르냐며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님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한 학생들의 발언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중국을 찬양하는 중국인 학생들만 길게 발표를 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의실의 학생들은 저마다 화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맨 뒷자리에 있던 외국인 학생이 마이크를 몰래 건네받아 중국 교수의 강의를 중단하고 큰 소리로 일침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학생의 발언이 터지자마자 중국 교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삐질삐질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는 옥스퍼드 경제학부 출신의 톰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전공이 디지털 산업학과는 아니지만 지금 교수님의 발언은 대체로 교수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짓 주장들이 전부인데 이 상황을 의도한 것인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주장을 위해 확인하신 자료들이 전부 사기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5G 보급률이 전 세계 1위 수준인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독보적인 디지털 IoT 시스템을 유일하게 구축해 놓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디지털 산업 분야나 기술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의 기술을 직접 상용화시켜 이미 도시에 접목했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교수님의 주장은 마치 한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낮은 지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한국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낮고 길거리에 무인 편의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무인 편의점 기술의 첫 상용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나요? 한국은 다양한 편의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미 세계화에 앞장서서 전 세계의 디지털 편의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편의점 브랜드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제일 처음 무인 편의점 기술을 선보였어요. 그 후 한국의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유럽권의 나라들이 신용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한국의 무인 편의점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교수님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은 아직도 무인 스토어 시스템이 상용화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로는 한국에서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사용률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지금 중국인들 2명 중 1명은 신용카드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그것을 알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한국은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신용카드 사용률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교수님들의 주장 대부분은 반박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저로서는 감이 잘 오지 않네요. 특히나 교수님이 주장하신 몇몇 근거의 발언들은 더더욱 저로서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자체에 디지털 기술 즉 IoT를 융합시켜 전 세계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디지털 거주 환경을 구축했어요.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는 아파트 내부에 출입을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집 내부에서는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상 속의 꿈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거주 환경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기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이 부분에서 기술력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좋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4년도 초고속 인터넷 강국 분야에서 아직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5G라는 상상을 초월한 속도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휴대폰을 사용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5G 보급률이 일반적일 정도로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 5G 기술은 한국의 공용 와이파이 인터넷 기술과 합쳐져 전무후무한 디지털 속도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도 휴대폰 하나만 접촉하면 결제가 되거나 다음 버스와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 실시간 지도의 변화 또한 매우 민감하고 이러한 한국의 환경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어주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실시간 반영 기술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다소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고 휴대폰과 지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현실은 중국에서 태어난 교수님도 알고 있지 않나요? 왜 모르는 척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소 당황스럽네요. 아니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다시 한국의 진실을 전혀 모르는 수준 낮은 지식의 외국인 학생으로 보이시나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시면 지나가는 그 어떤 학생들이라도 붙잡고 한국에 대해 물어보세요. 아마 그들은 선입견을 품지 않고 한국에 있는 그대로 뛰어난 선진국 진실과 디지털 기술의 진실을 말해줄 확률이 높으니까요.
더군다나 아까 교수님의 주장에서는 강력하게 정정을 해야 되는 발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중국보다 낫다는 발언은 정말 교수가 지녀야 할 지식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의 1년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단순 월급으로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 나라의 물가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비는 한국과 중국이 정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년 생활비는 동일 물가 대비 200만 원 수준인데 한국은 1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생활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평균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한국보다 정확히 5배 이상 가난하다는 사실이며 월급을 제외한 평균적인 생활비 부분에서도 이미 한국인들의 평균을 따라잡기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가요? 이렇게 극단적인 생활비 물가 부분의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가난하기에 디지털 기술 또한 후진국이라는 그 주장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중국은 약 3년 전부터 QR코드를 이용한 다중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는 완전한 실패에 가까운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디지털 기술 수준력에 맞는 시민의식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국이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자마자 몇몇 불법 기업들에서는 이를 이용해 중국인들은 물론 중국으로 여행을 와서 QR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까지 모조리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중국 정부는 QR 결제 시스템을 입에도 올리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약 5년 전부터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도시 인프라에 깔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너무나 평범하게 여겨지다 보니 그들에게 익숙한 신용카드를 더욱더 선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력의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는 QR 시스템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만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진정한 디지털 기술 선진국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만약 한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 파는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월세라도 낼 수 있을 경제적 형편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교수님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과 동등한 경제력과 물가를 보여주는 나라예요. 이제 그만 세뇌에서 빠져나오셔서 제 발언들의 근거를 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외국인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무려 20분이 넘게 중국 교수를 침묵시켜버리고 말았고 놀랍게도 그의 주장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팩트로만 구성되어 있어 따질 부분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교수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멍을 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교수는 얼마나 당황한 것인지 외국인 학생의 발언을 제대로 해석조차 하지 못한 것 같았고 그저 다급히 강의를 종료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중국 교수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강의실에 쉬는 시간을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강의실에 있던 옥스퍼드 학생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요. 몇몇 학생들은 그래서 대체 진실이 뭐냐며 중국 교수에게 비속어가 섞인 질문을 남발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학생들은 저 중국 교수가 나가지 못하게 강의실의 입구를 막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했던 강의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풍경에 중국 교수는 결국 또다시 변명 아닌 변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잘못된 자료조사를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 잘못일까요? 그 자료들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인들입니다. 저와 같은 중국 교수들에게 혼란을 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료가 조금 수치해서 오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건 중국은 부유하고 한국은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세요. 그들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부유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없으면 국가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은 그 상황을 모르고 그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자금이 한국이 직접 창출해낸 경제 규모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을 방문하는 1년 중국인 관광객이 2억 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인구보다 많은 수치이고 말 그대로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한국을 속국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음부터 한국을 만약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게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이라고요. 중국 교수는 목에 힘줄까지 세워가며 듣기 싫은 목소리로 또 다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이어나갔고 이 말을 끝으로 중국 교수는 또 다시 도망을 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여자 학생이 중국 교수를 정확히 지목해 역관광을 날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제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한국을 방문하는 1년 중국인 관광객이 2억 명이라고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천공항의 자료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2억이라는 수치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세계의 인구가 많아도 수용 가능한 땅에 절대적 크기가 있다는 그 논리마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시는데 그 증거를 제발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 자꾸 중국 교수들은 중국이 있기에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똑같이 하는지 신기하네요. 중국은 지금 한국에게 아무런 국가적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이미 한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꾸려놓은 상태이고 이제는 미국마저도 기술 협력을 원하는 디지털 국가의 중심축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중국을 방문하는 부유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의 경제 규모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오히려 부유한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소모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현실을 모르면서 끝까지 중국은 대단하다고 주장하시다니 중국인들의 세뇌 수준을 어느 정도 알 것 같네요. 저희 학생들은 지금 바로 강의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국의 국가적 위상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것을 간과한다면 당신은 평생 후진국 중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